지혜로우신 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단단히 닫아버린 적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따뜻한 말 한 줄로 멀어졌던 사람이 다시 가까워진 경험은 없으셨나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의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말이라는 건 단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진동이고 상대의 마음에 새겨지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이 칼이 되어 꽂히기도 하고 꽃이 되어 피어나기도 하죠. 우리는 학교에서 수학과 과학, 언어를 배웁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대화법을 따라 배웠고 성인이 되어서는 시행착오 속에서 조심스럽게 익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때론 너무 늦게 깨닫기도 하죠.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 말만 안 했어도 하며 스스로를 탓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잘 쓰면 관계를 맺고 잘못 쓰면 관계를 끊죠. 이런 말을 아시나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은 한순간의 기분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힘입니다. 말이 바뀌면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지고 결국 나를 둘러싼 세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외우고 연습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오늘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20가지 말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말들엔 특별한 기술이 들어있지 않지만 반복하고 연습할수록 여러분의 말과 마음에 깊이 스며들 겁니다. 20가지 말.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상처를 보듬으며 관계의 다리를 놓는 다정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말을 배우기 전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의 무게입니다. 동양의 고전에서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루라고 가르쳤고 말보다 침묵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공자는 말을 삼가고 생각을 깊이 하라 했고 노자는 말이 적을수록 진실에 가까워진다 했습니다. 동양 철학은 말의 기술보다 말의 도에 대해 고민해왔던 깊은 지혜의 흐름이죠. 공자는 제자들에게 언어의 예절과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논어에는 군자는 말에 신중하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말은 곧 인격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은 곧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공자는 언행일치를 최고의 인격으로 보았고 그 시작은 바른 말에 있다고 보았지요. 누군가의 말씨에는 그 사람의 성정이 그대로 배어 있으니 말이 어질면 마음도 어질고 말이 거칠면 마음도 거친 법입니다. 한편 노자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도에서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도덕경에서는 지극히 좋은 말은 말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은 말이 되지 않는 마음 깊은 곳의 울림에서 비롯된다는 뜻이겠지요. 도가는 세상의 진리는 말로 다 설명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은 줄이고 침묵은 키우며 그 안에서 진실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침묵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 강한 내면의 파동이었습니다. 순자는 또 다른 관점에서 말의 조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화이부동이라는 말을 남겼죠.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모두 말투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하지만 다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며 그 다름 속에서 화합할 수 있다는 걸 순자는 가르치고자 했던 겁니다. 서로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내 말과 다르다고 비난하지 말고 다름 속에 조화를 찾는 지혜가 바로 화이부동이죠. 불교에서는 정어, 즉 바른 말을 8정도의 한 가지로 꼽습니다. 말도 수행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욕설을 삼가며 이간질을 멀리하고 쓸데없는 말을 줄이는 것이 곧 마음을 닦는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말이 정직하면
마음도 정직해지고 말이 부드러우면 마음도 자비로워집니다. 바른 말은 단지 관계를 좋게 하는 차원을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깨달음입니다. 법가에서는 말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한비자는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며 말의 혼란이 곧 법과 질서의 붕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법가에서는 말을 공적으로 냉정하게 효율적으로 하도록 훈련했죠. 이처럼 동양의 고전들은 말에 대한 태도와 철학에서 서로 다른 접근을 보이지만 공통된 결론은 있습니다. 바로 말이 사람을 만들고 말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고전적 지혜를 오늘의 일상 속 말 습관으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쟤랑은 말이 안 통해.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대화의 실패가 아니라 마음이 단절되었다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 감정을 전하고 관계를 잇는 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곤 합니다. 말의 본질은 표현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진짜 대화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 감정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거리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걸까요? 동양 철학에서는 말을 단지 소통의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마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건 곧 상대의 마음을 살핀다는 뜻이 됩니다. 유교에서는 가정의 화목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언어의 예절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 부부 간, 형제 간에도 말이 지나치면 갈등이 생기고 말이 모자라면 오해가 싹트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늘 말은 겸손하게, 행동은 신중하게 하라고 강조했지요. 말로써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정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그 작은 인정의 말이 가족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겁니다. 도교에서는 관계를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으로 봅니다. 장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물처럼 흘러야 한다고 말했지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끌어내는 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말. 상대와 조화되는 말이 진짜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말이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던진 말이 내일 나에게로 돌아오고 내가 흘린 말이 언젠가 나를 감싸게 되는 순환의 철학입니다. 불교에서는 말조차 업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말로 지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 말이 향한 사람의 가슴에 흔적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돌고 돌아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 한 줄이 나에게 긍정의 기운으로 돌아오고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말 한마디가 결국 나의 관계를 찌르죠. 그래서 말은 나의 인생을 가꾸는 가장 정직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말로 업을 짓고 말로 업을 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의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말은 무기가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하며 표현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20가지 말 습관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구체적인 실천의 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관계를 바꾸는지 우리는 종종 말 한마디로 기적처럼 변화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가지 말 습관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그 말들이 지닌 깊은 의미와 효과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좋은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살리고 마음을 잇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정교한 언어의 기술이며 동시에 동양 철학적 지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말로 들었을 때 우리는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유교에서는 관계의 기본을 인정해 두었습니다. 사람을 인정하는 말, 그것이 인간관계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지하는 철학적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와, 대단해. 비결이 뭐야? 라는 말은 상대의 능력을 존중하고 그 배경을 궁금해하는 태도입니다. 칭찬보다 더 큰 힘은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은 겸손을 바탕으로 합니다. 상대가 가진 지혜를 나도 배우고 싶다는 자세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공부하는 자의 자세이기도 하죠. 공자는 배우는 자가 되기를 권했으며 노자는 물처럼 낮은 곳에 임해 모든 것을 흡수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나 자신을 낮추며 관계의 문을 여는 겸손한 열쇠입니다. 세 번째, 네 덕분이야 라는 말은 작지만 깊은 감사를 전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불교의 보은 사상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늘 도움을 받으면서도 당연하게 여기곤 하죠. 그러나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관계의 에너지가 되어 되돌아옵니다. 도교에서는 말로 기운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덕분에라는 말은 상대의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며 그것이 곧 나의 기운이 된다는 감사의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다섯 분만 이야기하자는 말은 단순한 화해의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의 언어입니다. 관계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단절은 말을 하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동양 철학은 늘 조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화의부동 다르지만 조화롭게. 오해는 당연한 것이며 그것을 푸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분의 대화는 때로는 오랜 갈등을 풀어낼 열쇠가 되기도 하죠. 다섯 번째로, 나는 너한테 배려를 배워서 라는 말은 상대방의 무심한 선의를 각인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것을 발견하고 말해 주었을 때 그 배려는 더욱 강화됩니다. 이 말은 육아에서 강조한 덕을 드러내는 방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공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덕을 키우기 위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배려는 반복되고 각인될수록 더 큰 따뜻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 말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건드리는 정교한 언어의 철학이며 관계라는 거대한 바다에 던지는 부드러운 물결입니다. 이런 말들이 쌓이면 우리는 어느새 따뜻하고 평화로운 언어의 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의 본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얼마나 오래 상대의 마음속에 남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동양 철학은 끊임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말은 업을 짓고 그 업은 반드시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온다고요. 그래서 말을 바꾸면 곧 나의 운명도 바뀌게 됩니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하나가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훨씬 오래 기억합니다. 뇌의 구조 자체가 생존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은 금방 잊히지만 차가운 말은 몇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칭찬보다
상처 주는 한마디가 더 오래 가슴에 남아 있었던 경험. 아마 누구나 있을 겁니다. 말의 진동은 곧 감정의 진동이고 그것은 세포와 기억에까지 스며듭니다. 말 한마디의 책임은 그만큼 깊고 무겁습니다. 불교에서는 말도 업이 일부로 봅니다. 입으로 지은 업은 구업이라 하며 거짓말, 욕설, 이간질, 헛소문을 말하지 않는 것이 수행의 기본이자 팔정도의 하나인 정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지요. 누군가를 향한 독한 말은 결국 나의 업장을 키우는 일이며 상처를 주기 위해 던진 말이 결국 나의 삶을 아프게 찌르게 됩니다. 말이란 그렇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의 자존감을 높이고 나의 품격을 세우며 관계의 지형을 부드럽게 바꿔놓습니다. 동양고전 명심보감에는 입은 재앙을 부르고 입은 복도 불러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말의 에너지가 곧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끌려오는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교의 기운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말이 기운이 되어 세상을 돌게 되고 그 기운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 관계를 망가뜨리고 반대로 고의 없이 내뱉은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상처받은 누군가가 그때 당신이 했던 그 말이 큰 힘이 되었어요 라고 말해줄 때가 있지요. 그 말은 의도하지 않았던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말은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감정은 스쳐가지만 말은 문장이 되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말은 휘발되는 감정이 아니라 각인되는 인연입니다. 그리고 관계란 말로 맺어지고 말로 유지되고 말로 끝납니다. 말은 시작이고 전개이고 결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말로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말버릇은 과연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지금 내 말이 만드는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말이 바뀌면 그 말이 만든 씨앗이 자라서 새로운 운명을 틔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이며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는 일은 곧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말은 인간관계의 재료이자 인생 설계의 밑그림입니다. 좋은 말은 결국 나에게 좋은 삶을 돌려주고 나쁜 말은 삶을 어긋나게 만듭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진리를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의 힘을 이해했습니다. 말이 관계를 바꾸고 말이 운명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연습할 것인가? 여기서 동양 철학은 우리에게 뜻밖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말은 단지 입에서 나오는 기술이 아니라 수련의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동양 철학은 말조차 수행이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행은 매일매일 반복하는 삶의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말하는 것 자체를 업을 짓는 행위로 봅니다. 그러므로 정어, 바른 말을 하는 것은 곧 바른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말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한마디라도 정직하고 따뜻한 말을 연습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따뜻한 인사를 해보자. 누군가의 장점을 말로 표현해보자. 그렇게 스스로의 말에 깨어있게 되면 어느새 우리는 말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말의 기운은 동양 철학의 오행 원리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행은 목화토금수, 5가지 기운의 흐름입니다. 목은 성장과 시작, 화는 열정과 표현, 토는 중심과 안정, 금은 절제와 명확함, 수는 깊이와 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말도 이 5 기운과 닮아 있습니다.
어떤 말은 상대를 성장시키고 어떤 말은 관계를 태워버리며 어떤 말은 서로를 편안하게 만들고 또 어떤 말은 차갑게 거리를 두죠. 그래서 말도 기운이고 그 기운은 조절될 수 있습니다. 나의 말은 지금 어떤 기운을 품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교에서는 말을 교육과 인격 수양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보았습니다. 예기에는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예절이 자세히 나옵니다. 겸손한 말투, 예의를 갖춘 표현,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언어가 인격을 완성시킨다고 믿었습니다. 공자는 말이 곧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말을 신중히 하고 말을 하기 전에 3번 생각하며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삶을 살고자 했지요. 말은 기술이 아니라 수양의 결과였던 겁니다. 도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말의 수련을 이야기합니다. 장자는 말이 줄어들수록 진실에 가까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를 듣는 방식입니다. 도가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결코 무능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말과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려는 고요한 힘입니다. 그래서 도가는 말하지 않는 자가 말하는 자보다 더 많이 이해한다고 보았지요. 말의 수련은 침묵의 수련과 나란히 놓입니다. 불가에서는 자비의 언어를 가장 중요한 말의 형태로 봅니다. 자비어는 상대를 위로하고 감정을 받아들이며 고통을 감싸는 말입니다. 말이 가진 치유의 힘을 가장 섬세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말.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그럴 수도 있겠다. 너니까 잘 버티는 거야. 이런 말들은 모두 자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사람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고통에 함께 앉아주는 말. 그것이야말로 불가의 말 수행입니다. 이처럼 동양 철학은 말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을 수련하라고 했습니다. 말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익히는 것입니다. 반복과 깨어있음 속에서 다듬어지고 수행의 길에서 완성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는 말을 연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한마디 따뜻한 말, 하루 한 번 공손한 인사, 하루 한 줄의 자비여. 그것이 쌓이면 나의 말은 달라지고 나의 인생도 달라질 것입니다. 말에는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마음을 짓누르고 그 향기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무수한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그 말이 칼이 될지 꽃이 될지는 오로지 말하는 사람의 마음과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가지 말 습관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삶과 관계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 우리 삶에서 어떤 궁극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정리해보며 이 여정을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말은 단지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존중의 방식이자 존재를 확인하는 언어입니다. 누군가에게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단지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는 그 사람의 자존감을 세우거나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칼보다 날카로울 수 있고 동시에 약보다 더 따뜻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은 상대방을 살리는 숨결이기도 합니다. 20가지 말 습관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말은 훈련되며 훈련된 말은 태도를 바꾸고 태도는 곧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말이 여러분의 현재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게 될 겁니다. 동양 고전은 말의 기술보다 말의 태도를 중요시했습니다.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따뜻한 정서와 꾸준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말의 달인이 아니라 관계의 장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곧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말이 좋아라는 말에는 그
그 사람의 인격과 배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말의 습관은 결국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관계가 따라옵니다. 말은 단지 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어 행동으로 이어지고 관계라는 사회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말의 씨앗을 어디에 심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을 무심코 던진다면 가시덤불이 자랄 수도 있고, 조심스럽게 심고 물을 준다면 향기로운 꽃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곧 나의 삶을 디자인하는 연장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에 지혜를 더하면 삶은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20가지 말, 그것은 결국 나를 다지고 세상을 살리는 지혜였습니다. 오늘의 지혜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 가정 안에 평안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태을진인이 가르친 바와 같이 고요함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도의 흐름이 여러분 삶에 깃들기를 바랍니다.